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부소장 정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차시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과 간단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어떤 추구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에 대비하여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살펴보고자 할 때 인쇄된 자료보다는 우리가 다운로드 바로 받아서 보는 파일로 보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바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최신본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육과정 자료실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요, 각 개정 교육과정의 최신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바로 고등학교 폴더에서의 최신본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 최신본과의 날짜를 비교해보고 더 최신본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의 고교 학점제와 연계된 중요 포인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 전환 시기에 진로 연계 교육 과정이 강화되는 이러한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는 고교 학점제 측면에 있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진로 집중 학기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이 시기에는 학생들이 고교 학점제를 이해하고 고등학교 생활의 이해와 더불어 진로 이수 경로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본인의 진로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는 진로를 반드시 직업과 동일한 상태로 이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진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인간의 인생의 설계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진로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대학 입시가 진로와 직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대학에서는 아이들이 모든 교과에 적절하게 균형 있게 학습하면서 본인의 진로 방향에 맞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좀 경험하고 오기를 바라는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대학 입시와 진로를 연계하는 방향에서 고려해 보아야 되는 중요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또한 진로 집중 학기제로 운영이 될 텐데요. 자, 이때는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직접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각 과목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현재에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과목의 소개를 어떤 책자라든지 그냥 동영상 소개로만 제시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과목의 소개는 각 교과의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1학년에 공통 과목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국영수 4과의 공통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을 하면서 이 과목들이 자신의 진로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수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기획을 하실 때 아이들이 진로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포커스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학습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는 바로 대학교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들어가 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 대학 생활을 이해하고 대학의 선 이수 과목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 진출 관련 등의 어떤 역량이나 아니면 정보들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것 또한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해야 하는데요. 일단 16회로 수업이 줄어들게 되겠죠. 2022에서는. 그리고 1, 2, 3학년이 192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 교과가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이 18학점이 되는데요.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과가 이제 전반적으로 수업이 줄어들게 되었을 때 그냥 수업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을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수업이 줄어들지는 않았겠죠. 줄어드는 이유는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강도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성을 또 하다 보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준비 과정도 필요할 수 있고요. 독서와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수업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여유 시간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시간에 이런 교과 수업이나 창체가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모두 준비해 줄 수 없다면 이런 친구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아니면 자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교육과정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육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교육 기관을 찾는다든지 등등의 방법을 학교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과목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은 공통과목,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제 개편 방안에서는 바로 공통 과목 이외에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융합 선택 과목이 하나 늘게 됩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성적 처리 방식이 달라지겠죠. 성적 처리 방식에 있어서 공통 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가 유지가 되고 이제 선택 과목은 일반, 진로, 융합 모두 5단계 성취평가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 고민해 보실 것은 이러한 성취평가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문항을 출제를 하고 평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목 편성에 있어서 또 커다란 어떤 개선 방안 중에 하나가 특수 목적고등학교의 교과가 재구조화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특수 목적고등학교의 그 과목이 예전에는 전문교과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보통교과로 통합되어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모두 학기 단위 편성으로 바뀝니다. 네, 어떤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학교는 도저히 학기 단위 편성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예외사항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외사항 없습니다. 모든 교과는 모두 학기 단위로 편성하는 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지침이고 이 교육과정은 법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 학기 단위 편성을 위해서 학점을 조정을 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기본 학점이 5단위였는데 이제는 4학점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 학점의 증가한 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대한 고민을 바로 학교 자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으실 텐데 학교에 단순히 교원 수급만을 고려하지 마시고 학생의 배움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적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제 과목을 편성을 하실 때 3학점부터 5학점까지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체육, 예술과 교양 교과는 기본 이수 학점을 3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2학점부터 4학점까지 예술, 체육, 교양 교과는 편성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앞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 있어서는 총 이수 학점이
81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부분은 이미 너무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자, 고교학점제 및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성장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그냥 3분의 1 이상 출석만 하면 안 되고 각 모든 과목의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 만족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학업 성취율에 있어서의 40%는 단순히 변동분할 점수로 아이들을 그냥 이수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의 선택도 존중하지만 학생들의 책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단순히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냥 아이들이 대충 통과시켜주는 거에 목적을 두고 변동분할 점수를 쓰게 되면 우리의 교육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주어진 과목에 있어서의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변동분할 점수를 쓰신다 하더라도 그냥 통과가 아닌 아이들이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24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아이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에 있어서 보충 이수 과정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25학년도부터는 필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잘 활용해 보신다면 학생들이 보다 교육과정 이수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성장평가 체제에 있어서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제 성적이 어떻게 제시가 되느냐 또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미 알고 있으시죠? 과목명, 학점 수가 나오죠. 그리고 원점수와 과목 평균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선생님들 과목 평균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학교별로 과목 평균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에는 80점에서 90점 이상까지도 평균이 나타나고 있지만 경기도의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평균이 40점인 학교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40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내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학생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우에도 이런 형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께서 1, 2, 3등급 상대평가만을 위해서 그동안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 성취평가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성취평가를 하는 과목에 있어서도 선생님들께서 성취 분포 비율까지 고려를 하셔서 문항 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소 성취 수준의 문항 또한 출제를 하셔야 아이들이 이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 내고 너 이수 못했어. 이것 또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순히 전반적으로 문제를 다 쉽게 내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도 20에서 30% 정도까지는 출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출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취도와 수강자 수가 나오는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수강자 수가 적은 학교는 대학 입시에서 불리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성적의 어떤 측면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도 물론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는 정성평가가 100%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강자 대비 학생의 성적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작은 학교에서도 서울연고대를 가는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수강자 수가 적어서 빨리 포기하는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성취도별 학생의 어떤 분포 비율을 잘 고려해서 문항 출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성취도 A가 2.3이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그 학교의 수준, 그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렵게 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는 선생님들끼리 어떤 소통과 어떤 연구를 통해서 좀 문항의 어떤 출제의 방향성을 좀 새로 잡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행에 있어서 이 최소 성취 수준 2라고 하는 것은 그냥 60% 미만이면 최소 성취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하지만 25년도부터는 40% 미만의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I, 즉 incomplete이라고 하는 미수가 뜨기 때문에 이때 최소 성취 수준 2는 개념이 바뀐다. 40% 이상부터 60% 미만으로 바뀐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점 배당 기준이 바뀌게 되겠죠. 학점 배당 기준에 있어서 고민해 보실 것은 10학점에서 바로 8학점으로 줄어드는 과목들이 많이 늘어나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1학년 공통과목 이외에 해당 교과를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해당 교과를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또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과야. 그래서 모두 이과 과목을 듣겠다. 이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교사의 수급도 있지만 아이들이 여러 가지 균형적인 발달 또한 고려를 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설명해야 될 부분은 바로 소양적인 측면이다. 자, 고교 학점제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양적인 측면에서의 아이들이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볼 때 이과 아이들은 문과적인 소양 또한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 문과 학생들은 이과적인 소양 또한 같이 고민을 해 보아야 된다. 따라서 아이들이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 또한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교과 편제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교과 편제는 모두 학기 단위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어, 영어, 수학을 살펴보겠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에 있어서는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이 과목 뒤에 1과 2가 붙어 있습니다. 학기 단위이기 때문에 1학기와 2학기를 표시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다만 수학과 영어에 있어서는 기본 수학 1과 기본 수학 2, 기본 영어 1과 기본 영어 2를 함께 공통 과목으로 개설해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들 과목은 모두 9단계 그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9등급을 산출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적정한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중학교 때부터 잘 안내를 하자. 왜냐하면 미이수할 경우에 이 학생들은 보충 이수 과정을 방과 후에 더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정 수준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면 일반, 진로, 융합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반 선택은 아마도 우리가 수능 과목으로 많이 활용이 될 예정이겠죠. 자,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은 3개에서 4개 과목 정도로 모두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과목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예전에는 9등급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5단계 성취평가제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런 과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만 일반 선택 과목은 아이들의 기초적인 학술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을 충실히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또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진로 선택 과목과 이제 융합 선택 과목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진로의 방향, 즉 인생 설계의 방향,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인생 과목이 될 수도 있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과목들의 특성들을 미리 각 교과별로 파악을 하시고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개설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24학년도에 25학년도 바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교과에서 먼저 명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각 과목을 소개하는 이러한 파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미리 찾아서 탐색하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과목도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이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의 경우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개설했던 과목들과 연계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융합 선택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뭔가 삶과 융합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매체와 융합이 되는 그러한 방향의 어떤 과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런 융합 선택의 과목들은 대학 입시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생들이 매 학기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개설해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의 방향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냥 교과를 각 분리적으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융합적인 측면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따로 융합 과정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융합 선택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주게 되면 아이의 융합적인 노력들 또한 함께 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사회랑 과학을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자, 사회와 과학의 경우에도 공통 과목은 1, 2가 붙어져 있습니다. 예, 비슷하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선택 과목에 있어서 일반 선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특히 사회과의 경우에는 9개 과목에서 4개 과목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반발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하튼 4개로 줄어들었고 이 일반 선택의 경우에는 수능 과목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술적인 어떤 기초의 어떤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반 선택을 듣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물화생지 원이 사라지고 이제 물화생지가 남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물화생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융합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4개 과목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4개 과목을 모든 학생들에게 다 선택하고 들어라 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필요한 과목을 듣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리랑 화학이라는 과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중에 공학 계열의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물리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경우 물리학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택하지 않고 있다가 대학 갈 때는 또 공대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물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대에 진학하기가 되려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물리와 화학은 기본 베이스로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진로 선택과 융합 이 선택을 이제 들여다보시면 기존의 과목들의 어떤 단원명들이 과목명이 된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과학의 경우에도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하, 빛은 물리에서 배웠던 과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원으로 과목을 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기 단위로 이 교육과정이 편제되다 보니 그러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과목도 모두 보통교과로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요.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으로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은 특수목적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부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보통교과로 편성이 되어 있음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뭐 외고나 과학고뿐만 아니라 체육과 예술도 있습니다. 이 체육과 예술의 어떤 교과의 어떤 좀 아이들이 좀 더 심화돼서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도 일반고에서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해당 교과 선생님들께서는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미리 탐색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전문교과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식품과 조리라고 하는 이 과목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이죠. 그래서 전공 일반과 전공 실무 이러한 과정으로 편성이 되고 관련 과가 무슨 과인지도 제공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역량 함량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다라고 하는데요. 역량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한다면 일단 아이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해야 되고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교과 역량도 있지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사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 간 연계가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삶과 연계된 학습, 그리고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의 역량 함량 교육을 살펴보시고요. 왜냐? 역량 함량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니 성찰과 그에 따른 수정과 보완 사항이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교육과정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남의 꿈키움 캠퍼스에서는 8개의 4년제 대학과 연계하여 공동교육과정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과정,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과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이 1년 내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5개 대학교에서 이 5개 대학교는 아시다시피 고려대, 연세대, 다음에 경희대가 중심이 되죠. 성균관대, 한국외대 이렇게 5개 대학이 현재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해주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목 개설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보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대학과 활발하게 연계된 공동교육과정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공동교육과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울산의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만화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소형 무인기 정비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해서요.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이 문화의 집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때로는 이 지역사회에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과 연계를 해서 기업의 전문인이 수업을 하고 선생님들이 코티칭 형태로 협력 교사 형태로 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방향들도 함께 모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강명의 경우에도 마을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을의 여러 교육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 소외 지역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단어를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소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긴 하겠죠. 자, 여하튼 이런 교육 소외 지역의 경우에 학교가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려고는 하지만 지역과의 협력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바로 교육 소외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보시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바로 남한강 교육과정인데요. 남한강 교육과정에는 2000여 주 양평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기숙사가 있는 대학이라든지 기숙사가 있는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좀 연계를 해서 좀 더 연계를 해서 적극적인 교육과정 운영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다라고 하는 측면은 그냥 비교과로 1, 2, 3학년이 다 똑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와의 연계성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단순히 범교과의 계기교육으로만 활용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차시에서 살펴보았듯이 범교과 주제라고 하는 측면은 교과 교육과정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과 교육과정 자체적으로 잘 녹여내어서 수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물론 일부 활용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서 이제는 교과 교육과정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교과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이 잘 어우러져서 아이들이 어떤 체험형 학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일단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하실 때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팁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1, 2, 3학년이 지속적이고 단계적이고 때로는 선택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듯이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서도 활동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별 특징이 있는 어떤 기록 양식을 만드는 것 또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통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실 때 각 활동마다 보고서를 쓰게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보고서를 운영하게 되면은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의 양을 보시고 어떻게 작성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는 좀 양식을 아이들이 그렇게 각각의 활동들을 하고 쓰는 보고서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일지 형태로 담아 놓을 수 있는 양식 또한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때로는 선택을 하고 때로는 만들어가고, 그죠? 때로는 지역과 연계를 해서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이 좀 더 주도적이고 자기 관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연구와 실천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창의적 체험 활동 또한 교과적으로 접근을 해서 모두 교사에게 넘기기보다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협력을 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라면, 그리고 그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 된다면 아이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보다 학습자 주도성도 잘 드러나지만 보다 공동체 역량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 진로학업 설계의 과정이 또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 내에는 진로 활동도 있죠. 이 진로 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각 교과나 아니면 다른 영역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도 이 아이들이 진로를, 그리고 이 진로에 따른 학업을 고민해보고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생과 학부모의 공동 노력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측면들을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한번 녹여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독서, 영상, 체험, 프로젝트, 발표, 표현, 봉사, 이런 중요한 어떤 활동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 제시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배운 교과 지식들이 녹아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삶과 연계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체 자체를 아예 지역사회나 대학과 연계해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5개 대학의 바로 공동교육과정 지원체제를 활용해 보는 것 또한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교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과 삶과 연계된 실질적인 어떤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봉사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교과와 창체에 잘 녹여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아이들이 뭐 거창한 봉사활동이 아닌 삶에서 작은 어떤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지속될 수 있고, 그리고 학년이 상승함에 따라서 뭔가 단계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더없이 좋은 교육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삶의 실천 모토를 좀 마련을 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현재 대학 입시에서 자소서가 모두 빠져 있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만으로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자,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만약에 학교에서 그동안 했던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많이 설명도 없이 써놓게 되면 입사관님들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이해하기 쉬운, 간단하면서도 실천력이 뿜뿜 보이는 그러한 어떤 교육과정의 명칭들, 그리고 그러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또한 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책임교육이 또 강조가 되고 2022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함께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가 많이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글씨들은 이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학교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측면 또한 우리가 너무 애통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영재 발명 교육, 이거 예전에 필요해서 생긴 거 아닐까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심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교과 안에서 마련할 것인가? 교과에서 마련하기 어렵다면 창체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 한동안 매우 히트 쳤죠.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고 무늬만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학교 자율 시간, 자율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자율과정에서 학습 동아리형이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이 동아리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별 봉사활동은 반영되지 않죠. 하지만 아이들이 작은 삶의 실천부터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수상 경력이 지금 반영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선생님들께서 학교 활동으로 싹 다 돌려버려요. 그렇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여전히 수상 경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졸업할 때 적어도 한두 개 정도의 상은 좀 기록될 수 있었으면 좋겠죠. 지금 현재 모범상, 학업 우수상 이런 것들만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수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원래는 이 수상이 필요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을 위한 수상을 만들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서 보면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이렇게 상을 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상의 성격을 좀 다양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공동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회도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아이들의 어떤 진로 역량이 잘 드러나는 과정으로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적으로 보상받지 못했던 보람들을 수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수상 경력을 운영해 보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활동은 대학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비반영됩니다. 자, 따라서 요즘에 어떤 활동들이 강조되고 있을까요? 자, 바로 교과에서 수행평가를 독서와 연계하거나 창체 시간에 독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그리고 대학에서는 지금 어떤 걸 요구를 하느냐, 형식적으로 숫자만 채워 갖고 오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역량을 향상하고 탐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개 대학, 경희대, 건대를 포함하는 5개 대학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바꿨습니다.
개선안을 보시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죠. 이미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역량 중요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지식, 기능, 이해 이런 부분들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미리 이렇게 개선안을 마련해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학업 역량에 있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탐구력은 교과 심화도 있지만 실질적인 실천, 실현 이러한 방향으로도 모색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진로 역량, 이 부분은 고교 학점제에 있어서 과목 선택. 자, 따라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발달 사항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선생님들 과목별 세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과목별 세특에 우리 선생님들 미사 여구 상당히 많이 쓰시는데 대학에서 부디 제발 미사 여구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뭘 써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학생들의 역량 그리고 아이들의 활동 내용이 구체적이고 절차적으로 잘 써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아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종합하고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성찰하고 수정 보완하는지 그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아이들의 학습자 주도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그 교과의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과 연계해서 써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교과하고 전혀 관련 없는 말들을 쓸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영어 교과에서 이 아이가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은 것을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련 서적을 읽었다라는 내용을 영어 교과에서 써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영어 교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정보를 찾고 수렴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즉 영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동체 역량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학교에서 학폭을 일으키는 아이들은 공동체 역량이 부족한 아이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 역량은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공존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학교에서 어떻게 실현해 갈 수 있느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이 공동체와 소통하면서 이 공동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도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그 세컨 리더로서 이 리더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한다면 우리 모든 아이들의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도 지금 현재 문제집만 푸는 교육과정 이제는 원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 과목별 세특을 보시면 수능 완성, 수능 특강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보다는 학교의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아이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수한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서는 뽑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교 학점제와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을 좀 연계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학생 선택형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교원 수급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대학 입시나 아니면 아이들이 희망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학교 자율과정에서 운영했던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 과목 개발과 연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밖 교육, 학교 밖 교육은 공동교육과정과 다르죠. 공동교육과정은 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수업을 하죠. 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코티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교 밖 교육에서는 교사 자격증이 없이도 단독 수업이 가능한 교육,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연계성이 더욱더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 학업 설계를 잘 하고 또 지원해 주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교수 학습에 있어서는 상과 배운 교과 간 연계, 융합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과정 안에는 진로 학업 설계의 어떤 과정과 또 잘 연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이 미도달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보장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평가에서는 성취 평가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상대 평가 중심의 평가가 아닌 그냥 성취 평가제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성취 분포 비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성적 부풀리기를 하실 경우에 대학 입시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학해야 할까요? 모 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의 성적을 이 아이들의 바로 그 수능 성적과 연계해서 본다라고 합니다. 수능 성적은 뭐 5, 6등급 막 3, 4등급 막 이렇게 되는데, 막 학교에서는 모두 다 A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A가 과연 믿을 수 있는 A냐라고 하는 측면이죠. 자, 분명히 이제 앞으로 정시가 확대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시는 학교 생활 기록부와 더불어 평가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성적 부풀리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 성장에 맞게 그리고 수준에 맞게 평가받을 수 있는 성취평가제의 개념을 가지고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교육과정이 매우 자유롭고 다음에 다양화되는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고시과목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이 시도교육청 고시과목은 우리 각 교육청별로도 개발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타 교육청의 어떤 고시외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타시도 교육과정까지 잘 살펴보는 기회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학교장 신설 과목도 운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경우는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교 교육과정 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자, 그래서 교육청의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학교에서 그동안 학교 자율 과정에서 했던 그런 어떤 노하우들 그리고 경험들을 잘 고민해 보시고,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과목으로 개발하는 과정 또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매체와 연계된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선생님들 교육과정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교육과정은 매우 직결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나오게 된 그 중요한 배경에는 바로 고교학점제가 있었습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측면들 잘 고려하셔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제대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해 보시기를 바라며 이번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